오늘 읽은 책은 빨강머리 앤 루시 몽고메리. 되게 유명한 책이죠. 빨강머리 앤 알아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레이첼 린드 부인의 놀라움. 아버리 거리를 마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길을 따라 내려가면 작은 분지가 나온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이곳에 살고 있었다. 주위에는 오리나무가 무성하고 깊숙이 자리한 쿠스바트 집 소유의 숲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이 분지를 횡단하고 있다. 숲속의 상류에는 뜻밖에도 연못이나 폭포가 있어 제법 급류이긴 하나 린드가 분지에 이르러서는 조용한 작은 시냇물이 되어 있었다. 레이첼 부인의 문 앞을 지날 때는 마치 시냇물까지도 얌전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 레이첼 부인이 창가에 앉아 시냇물에서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발견할 땐 그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는 것을 시냇물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자기 일도 젖혀놓고 남의 일만을 간섭하는 사람은 아버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으나 레이첼 부인은 자기 할 일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일까지 돌보는 수완을 갖고 있었다. 주부로서의 수완은 놀라운 것이고 그 이외에 재봉 강습회, 주일학교, 외국 전도 부인 후원회 등에서도 활약하고 남는 시간은 무명의부를 짜는 데 여념이 없었다. 오늘은 16장이나 짰대. 이렇게 아버지의 주부들은 속삭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분지에서 저 언덕까지 굽이쳐 뻗은 길에 잠시라도 눈길을 떼지 않고 살펴보는 솜씨는 놀라운 것이었다. 아버지는 세인트 로렌스만의 돌출한 삼각형의 작은 반도를 차지하고 있고 양쪽에 바다가 있어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이 언덕을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레이첼 부인의 용이 주도한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어느 6월 초 오후 레이첼 부인은 여느 때처럼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햇살이 반들거리는 유리창으로 쏟아지고 고개 및 과수원에는 연분홍색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꿀벌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어머나, 매슈가 마차로 달리고 있네. 대체 어디로 갈까? 레이첼 부인은 입을 짜던 손은 멈추고 이상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매슈 쿠스바트는 오늘 밭에서 무씨를 뿌리고 있을 터인데 흰 칼라가 달린 말쑥한 외출복을 입고 밤새게 앞말을 끄는 마차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딴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누구든 간에 레이첼 부인은 그의 행선지와 용모를 알아맞힐 수 있지만 매슈라면 여간에서 외출하지 않는 성격에 내성적이고 낯선 사람이나 참견할 곳은 여간에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행선지를 알 도리가 없어 레이첼 부인의 오후는 헛일이 되고 말았다. 차를 마시고 박공집으로 가봐야겠군. 매슈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갔는지 마릴라에게 물어봐야지. 레이첼 부는 마침내 이렇게 결심을 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때쯤은 나갈 필요도 없을 거고 사람을 방문하는 일은 절대 없는 분이고 멋지게 차리고 나갈 일은 없는데 또 의사를 부르러 가기에는 너무나 느린 걸음이만 말이야. 어젯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된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정말 궁금한데 알아봐야지. 차를 마신 후 레이첼 부인은 나섰다. 쿠스바트 집은 린드 집에서 분지길을 따라가면 반마일의 반 정도 거리밖에 안 되었다. 아들인 매슈에 못지않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던 매슈의 아버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원하여 숲속의 외딴 개간지를 골라 푸른 박공집을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인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선 거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레이첼 부인에게는 매우 깊숙이 사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저 거기에 살고 있는데 불과하지. 이렇게 오솔길을 거닐며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 그들끼리만 살고 있으니 매슈와 마리라는 정말 이상한 남매야. 나무는 많지만 말상대는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어. 습관이 된 모양이지. 아일랜드 사람의 말버릇은 아니지만 습관이 되면 목이 졸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동안 오솔길도 끝이 나고 푸른 박공집의 뒤뜰에 나왔다. 뒤뜰은 푸르게 정돈되어 있고 나무 조각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부엌 문을 힘차게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대답이 있어 레이첼 부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푸른 박공집 부엌은 아늑하게 근데 왜
왜 초록 지붕집이 아니에요? 초록 박공집이 그 말일 거야. 이 박공집이 뭘까? 알아 혹시 박공집? 아니요. 아마 어떤 이 집을 짓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찾아보고 다시 읽어줄게. 이 푸른이 초록색, 초록 박공집. 푸른 박공집 부엌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으나 너무도 깨끗하여 오히려 친밀감이 들지 않아 들어서기가 서먹서먹하였다. 마리라 쿠스바트는 자기 자리처럼 되어버린 창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뒤 식탁에는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레이첼 부인은 식탁에 있는 것을 모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접시가 3개 놓여 있었다. 그러고 보니 매슈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마리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찬이 여느 때와 같은 것이고 과자도 사과 설탕조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특별한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상한 수수께끼는 레이첼 부인에게는 정말 모를 일이었다. 어서 오세요, 레이첼 부인. 마리라의 인사는 상냥했다. 참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모두들 안녕하시고. 마리라 쿠스바트와 레이첼 부인 사이에는 성격이 달라서인지 오정이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적당한 말이 없는 어떤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마리라는 키가 크고 마른 둥근 데가 없는 모난 체격을 가진 여자였다.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머리는 뒤로 틀어 2개의 핀으로 잡아맸다. 얼른 보기에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았으나 이 먼저리에는 어떻게 보면 유머가 풍기는 것 같기도 했다. 덕택으로 나는 그럭저럭 건강해요.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했어요. 매슈가 급히 외출하는 것을 보았는데 의사를 데리러 간 게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리라의 입술은 이상하게 움직였다. 매슈가 나가는 것을 보고 레이첼 부인은 호기심에 못 이겨 찾아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다. 아니에요. 어제는 약간의 두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매슈는 브라이트 리바에 갔어요. 노바스코시아 고아원에서 어린 사내 아이를 데리고 올 작정이지요. 오늘 밤 기차로 돌아올 거예요. 설령 매슈가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캥거루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바에 갔다고 마리라가 얘기한들 레이첼 부인은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한 채 말문을 열지 못했다. 당신 정말이에요, 마릴라?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물었다. 물론이죠. 마리라는 잘라 말했다. 레이첼 부인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마리라와 매슈가 사내 아이를 그것도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다니 확실히 세상이 뒤집혔구나 싶었다. 이런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면 또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각해냈지요? 레이첼 부인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일은 자기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일이기 때문에 찬성 못한다는 말을 꼭 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 일이라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보았죠. 실은 겨울 내내 생각했어요. 라고 마리아한테 했다. 크리스마스 전 어느 때든지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찾아와서 봄이 되면 호프타운의 고아원에서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올 작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 매슈와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하고 사내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매슈도 이제는 늙어서 예순이 된 데다 전체로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지병인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하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도 여간 귀찮지 않고 기껏해야 얼간이 프랑스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 작자도 우리가 키워서 길들여 놓으면 새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가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이 계집아이를 데리러 나설 때 우리도 하나 골라서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기로 합의를 봤죠. 마침내 지난주 떠나신다기에 카모디에 있는 리차드 스펜서 가족에게 부탁하여 10살이나 11살 된 사내 아이를 하나 데려오도록 부탁드렸죠. 그만한 나이면 아쉬운 대로 쓸모도 있고 다루기도 쉽고 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귀여워도 해주고 교육도 철저히 시킬 작정이에요. 스펜서 부인으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오늘 밤 5시 반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슈가 브라이트 리바이어까지 데리러 간 거예요. 물론 그 어린애를 내려놓고 스펜서 부인은 직접 화이트 샌드역으로 가버릴 거예요. 레이첼 부인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만한 소식에서 얻은 충격이 가라앉자마자 힘차게 말하기 시작했다. 예, 알았어요, 마릴라. 확실히 얘기해두지만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어떤 어린애를 데리고 올지 내가 알 게 뭐냐고요. 성질도 모르고요.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들었더라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의 생각을 말렸을 거예요. 위안을 하는 말인지 낙담케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이 말을 들은 말이라는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생각하는 눈치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뜨개질만 계속하고 있었다. 확실히 당신 얘기에도 일리가 있어요. 레이첼 부인. 저도 처음에는 그 어떻게 될지 걱정은 했지만 하도 매슈가 졸라대고 서두르는 바람에 나도 결국 설득이 되어버렸죠. 매슈가 어떤 일에 열중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위험이란 인간사에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는 자기 아들도 안심하고 낳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이 반드시 잘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곤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레이첼 부인의 말은 비관적인 말투였다. 그녀는 매슈가 고아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싶었으나 아직 2시간은 좋게 남았으므로 그만 일어나서 돌아가는 도중에 로버트 벨 집에 들러 이 소식을 전하기로 생각했다. 확실히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레이첼 부인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뭐가 뭔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나. 그녀는 오솔길에 들어설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오게 될 어린아이가 정말 불쌍하구나. 매슈나 말이라나 둘이 다 어린애를 도대체 모르잖아. 그 애가 할아버지 이상으로 영리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를 테지. 아무튼 그 푸른 팥공집에 어린애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상해진다. 그 집에는 어린애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거든. 그 집이 새로 세워졌을 때 이미 매슈와 말이라는 성장했고 그들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들이 참다운 소년소녀 시절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란 말이야. 들어올 고아의 신세는 정말 따분하고 불쌍하구나. 레이첼 부인은 놀라움으로 들장 미숙을 향하여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일 이때 브라이트 리바역에서 말없이 참고 기다리는 고아의 모습을 봤더라면 레이첼 부인의 동정심은 아마 좀 깊어졌을 것이다. 끝. 오늘은 레이첼 린드 부인의 놀라움. 내일은 매슈 쿠스바트의 놀라움. 놀라움 시리즈네. 그 다음은 마리라 쿠스바트의 놀라움이야. 놀라움. 그만 놀라고 우리는 이제 잡시다. 네. 우리 저분들께도 잘 자요. 시작. 자자요.